유방이 얻은 두 번째 인재는 한신입니다. 한신은 원래 누구 밑에 있었냐? 항우 밑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인재의 유출 문제입니다. 항우 밑에 있었던 인재가 누가 있었냐? 한신하고 진평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항우 진영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한신은 군사력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진평은 꾀를 가지고 반관계를 통해 가지고 간첩을 통해 가지고 범정하고 항우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상대편으로 기이함으로써, 상대편에게 넘어감으로써 내 진영의 고급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인재를 알아보는 눈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알아봤으면 그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붙잡아둘 수 있는 정책과 그 다음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배려가. 이 두 가지를 항우가 못함으로써 결국 한신이 유방에게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신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냐? 소아입니다. 원래 그 한신은 항우 밑에서 의장된 노릇을 했어요. 이게 등치가 좋고 잘생겨가지고 의장된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항우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천하대세에 대한 분석이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올렸는데 콧방귀도 안 껴. 그래서 유방한테로 옵니다. 유방한테로 왔더니 조금 승진을 시켜줘요. 치속도이라 그래가지고 군량미를 담당하는 하급 장교로는 승진을 시켜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군사들하고 병사들하고 막 투덜투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씨 이게 뭐냐. 그때가 이제 한중에 있을 때요. 유방이 오도 가도 못할 때. 지나가다 걸렸어요. 하오영이라고 하는 유방의 고향인 사람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인가 13명이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립니다. 한신이 제일 마지막에 목이 잘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오영이 이제 그때 지나갑니다. 하오영이 그때 막 지나가는데 한신이 한마디 합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유방이 한왕이라고 불렀거든요. 한왕한테 좀 더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접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오영이 보니까 저 새끼가 어떻게 우리 저 한왕이 큰 뜻을 다른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궁금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소아에게 추천을 합니다. 소아가 얘기를 나눠보고 둘이가 친구가 돼. 그래서 항우한테, 유방한테 이게 내가 최근에 한신이라는 젊은 친구를 장수를 알았는데 보통 사람 아니다. 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면접 보시고 좀 크게 좀 써달라. 그 당시에 유방은 오도 갈 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아가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신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신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아가 말을 달려가지고 밤새 한신을 쫓아가가지고 한계라고 하는 곳에서 한신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는 병사고 장수고 도망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유방이 도망갔다는 사람들 얘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장군이 도망갔다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소아가 보고를 안 하고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가 소아가 도망갔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마천은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은 두 팔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소아가 유방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는 며칠 뒤에 한신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사마천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소아를 본 유방 성이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아들 딸이 가출하면 그렇잖아요. 가출했다가 찾으면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아들만 그랬나 보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크게 좀 쓰라고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 그러면 네 얼굴을 봐서 내가 한신을 기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합니다. 네 체면 봐서. 그렇게 해서 한신을 대장군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나가지고 한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계책을 한신이 일러줍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명수잔도 암도진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8글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잔도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진창을 기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한중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걸 누가 제안하냐 그러면 한신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천하 초안지가 그때부터 시작이야. 한신이 전면으로 등장함으로써 전투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니까 한신은. 이 한신의 승리가 나중에는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유방하고 나오는 대화 가운데 다다익선으로 표현되는 거다. 유방이 한신에게 야 한신아 나는 내가 너 같은 장수라면 쫄병을 몇 명이나 건드리겠냐. 아 폐하는 10만 명이면 족하죠. 10만 명이면 떡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건 너는 임마.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나. 그러니까 한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내 밑에 있어? 그제서야 한신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폐하는 선장장이십니다.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이십니다. 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한신이 나중에 반역죄에 몰려서 토사구팽당하는 중요한 빵부스러기가 거기 다다익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기 이렇게 읽으면 무지 재밌었죠. 그죠? 한 30년 읽으셔야 돼요.